십이운성과 십이신사를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십이운성은 십이운성은 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따가 절지 각각의 절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절은 이제 끊어지다 기운이 자 여기 이야기하면 여기는 일단 간목과 을목은 목이죠. 목의 오행이죠. 목의 오행의 절지는 어디입니까? 목의 오행이 목 오행이라 하면 에너지 성정은 성장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운이 가장 약할 때다. 성장하는 것들의 기운은 봄에 가장 강한데 가을이 되니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슬이 내리고 쓰리가 내리니까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때 기운이 가장 약하다 해서 기운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기운이 끓을 절자. 기운이 완전히 혼과 백이 끊어지다 이 말이거든요. 자, 끊어져 절. 그다음에 태는 잉태하다. 잉태. 양은 잉태에서 요거는 이제 십이운성이라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죽음으로 가는 데까지 12단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요거는 기운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천간의 기운의 크기를. 천간의 기운을 간목이 신금이 위치해 있을 때는 어떠할까? 간목의 천간에는 생육 태어나서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가을이 되니까 현실적인 가을이라 그럼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태 이 순서가 절태양 그래 절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고 그래 처녀는 일단 없는 상태죠. 아기를 가지지 못하니까 없는 상태 암컷은 원래 없는 상태에서 음양이 만나서 잉태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양수의 뱃속에서 일정 시간을 지내고 그래서 태어나고 낳고 그죠? 그래 인생이 시작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나와서 목욕시키다 그죠? 이런 것들이거든. 목욕시키다 따지고 보면 절태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간이에요. 자, 우리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노 하면 자, 이 구간들을 보면 여기가 우리가 이 절태양의 구간입니다. 사람이 생지가 여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오행과 관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요 상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태양, 잉태하고, 그래, 자수라는 글자가 씨앗을 말한다. 태어나고 양수에 담겨져 있고, 이 축도는 뭔가를 내어보내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죠. 그래서 인목에서는 태어나고, 낳거나 태어나고, 뭔가를 시작하고 이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욕시키고 도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쁘게 보이더라. 그래서 도화 목욕 다음에 뭡니까? 욕대 관대 옛날에 관대는 사모관대. 그런데 이때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지금 전부 이때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때는 목의 환경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절태양은 뭡니까? 수의 환경이죠. 보이지 않은 상태. 수는 뭡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주기 위한 연구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것들, 그 수의 성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또 목의 성정으로. 그럼 성장함이죠. 태어나서 성장함. 그래, 목의 에너지는 어떤 상태예요? 그리고 결국은 보면 청소년기와 같다. 여기에 관대란 것은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가 사회에 나가기 직전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목의 에너지와 같다. 그리고 뭐 우리가 사람을 따지면 여기서는 요새 같으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한 20세까지. 그럼 이때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사회에 나가기 직전까지 어떤 그런 환경의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가. 그럼 목의 에너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다. 순수하고 호기심도 많고 활발하고 이런 거죠. 그걸 이제 화의 상태로 이제 넘겨주잖아요. 관대입회가, 사모관대입회가 넘어 사회의 첫 출발 사회. 가장 화려함의 상태. 가장 여기서 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대입회고 나가죠. 대, 걸록, 그죠? 걸록, 제왕, 그 다음에 쇠. 여기 이제 이 화의 상태다. 사회 출발해서 아주 왕성하게 제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구간. 그 화의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많은 활동을 하는 구간. 최고의 활동이 많은 영역의 구간. 제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꽃을 피우고 많은 활동을 통해서 쇠는 현재 활동이 많은 상태인데 왕이 지나고 나니 뭐 됩니까? 왕이 지나죠.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몸이 쇠약해진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왕성한 상태예요. 화의 에너지 상태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후세를 양성하고, 그죠?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뒤로 물러나고, 나는 왕을 해봤기 때문에 물러나고 이제 후세를 양성해주고 그런 상태. 그래 점점 더 여기서는 내 육신은 늙어가지만은, 표현하자면 늙어가지만은 뭐를 쓴다? 움직이지 않고 정신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미토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넘겨주죠. 쇠. 그러면 표현은 우리가 병들고 병사묘로,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왔다 가는 그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들다라는 걸 진짜 이 병들다라는 병자를 쓰는데 진짜 병든 게 아니라, 병들 게 아니고 내 몸은 이미 그렇게 해가고 있으니까 정신적인 뭔가를 쓰라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뭔가를 써야 되지. 자꾸 여기서 뭔가 내 몸을 쓰게 하면 오히려 손실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럼 사도 마찬가지로. 사는 병들고 죽고라는 얘기인데, 이때 죽고라는 죽을 사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맞는데 생각사를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서 뭔가를 쓸 수 있도록, 뭔가 생각해서 뭔가를 쓸 수 있도록 하라.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묘는 어떻습니까? 묘는 들어가라. 끄집어내 쓰지 마라. 끄집어내면 쓰면 어떻다? 손해본다. 그 다음에 왜 전로가 없어지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우리 글자, 12개의 글자들과 이 12운성의 글자들을 접목시켜 보세요. 아, 술이라는 글자는 일단 이러한 환경이구나. 술이라는 글자는 꺼내서 쓰지 마라. 그럼 여기서는 다시 어떤 상태로 넘겨준다? 수의 상태로 넘겨준다. 술이란. 그럼 수의 상태는 끊어지고 없고 조용하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인데, 그러면 없어지니까 꺼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술의 천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문살. 그래서 술의 천문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 그래서 병사면은 뭐다? 여기 이제 이 금인 거죠. 금은 뭡니까? 결과를 이미 만들어내는 상태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이게 계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 상태를 우리가 금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음양오행 해가지고 계속 목화, 토금, 수 막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야들하게 이 금이라는 것을 활짝 열어보면 병사무도 되고 신유술도 되고 이 가을도 되고 다른 게 많은 것을 금으로 함축시켜 놨다는 거예요. 금에 기호로만 금을 붙여놓은 거예요. 금을 확 열어보면 거기 가을이란 게 있고, 그것도 서쪽이 되고 서쪽이 되고, 그죠? 또 오후 시간도 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많은 걸 이제 함축시켜 놓은 그런 것들을 이제 오행의 기호로 표현했다. 요게 순서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태어나서 목욕시키고, 그죠? 점점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관대를 사회에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사모관대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그거잖아요.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요때는, 그래서 목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면 요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구나. 또는 생육 때도 되지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청소년과 같은, 요때는 청소년과 같은, 그죠? 그럼 굉장히 과감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부모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상태다. 그런 거예요. 여기는 자가 독립한 상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12가지로는 12운성적으로 근록, 제왕, 쇠로 표현한 거예요. 적절하게 쇠로 표현하는 거. 그래, 쇠에서는 어떤 병사모로 가더라는 거죠. 병사모로 가을로. 그래서 화의 상태는 많은 활동을 하는 상태다. 그래, 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가 중중한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못 있죠. 펄펄 날아다닌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많이.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이미 내가 다 살아와 봤기 때문에 말랐고 이거거든요. 이미 내가 다 있는데 뭐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려고 하면 어떻다? 끄집어내서 쓰면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때는 끄집어내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묻어 놓아라라는 거예요. 묻어 놓고 뭐로 쓴다? 몸은 아끼고 정신을 쓰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12가지를 절태양생 욕대근황 세병사묘로 가는데, 여기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한 생 태어나서, 사람이 한 생 태어나서 왔다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하면, 인목에 생하면 생왕묘, 생왕묘 이렇게 표현하죠. 생왕고 또는 묘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간다. 운동성으로, 삼합의 운동성으로 또는 방위합의 운동성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 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건 전체적인 사람이 이 생의 자연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고, 명리에서 우리 각각 개인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마다는 일간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일간은 천간의 12개 글자 중에 어디가 절지인지가 따로 나와요. 절지란 것은 가장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약하다는 것은 그 천간의 글자가 반대적인, 그죠? 극받는 반대적인 기운이 와서는 거기가 절지다. 자, 간목에서는 여기는 목이죠. 목은 가을에 에너지가 가장 약하다는 거죠. 목은 가을에. 어제 양과 음은 신금과 유금에, 양은 신금에, 음은 유금에서 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절지. 12운석의 절지. 그러면 절에서 양은 양대로 순행하고,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합니다. 음간은 역행하는데, 그래서 그 절지에서 간목의 절지는 신금이죠. 그러면 순행하니까 이 순서대로 태, 양, 생, 욕, 대, 근록, 제왕, 쇠, 병사, 묘. 그러면 간목의 묘는 신금이죠. 신금이란다. 안 미치고 말을 이리 합니까? 뻔히 보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이 미토죠, 미토. 여기 묘, 절이잖아요. 이 묘라는 표현은 12운성이 우리 묘를 이야기하고, 아까 여기 지장간에 보면, 여기 뭐 있습니까? 정을기가 있었잖아요. 요것들에 대한 참고가 되지만은 간목은 여기 없잖아. 을목은 참고가 돼. 간목에 대한 것은 요는 묘자리이다라는 거죠. 그 을목은 여기는 들어있었어요. 볼게요. 을목은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그게 절, 태, 양. 곧 태어나오죠. 곧 태어나요. 그래서 요거는 을목에 대해 창고가 되고, 양생, 록, 생이라 보면, 간목은 볼게요. 간목은 절태, 양생, 욕대, 근왕, 쇠, 병, 사. 여기가 사지였죠. 을목은 볼게요. 절, 태, 양, 생. 생지예요.
생지. 그래 양사 음생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양은 양대로 가고 음은 음대로 내려 반대쪽으로 이제 운동성이 반대로 가는데 여기서 바톤 터치를 하고 양의 것은 묘로 들어가면서 음의 것은 점점 나가잖아요. 태어나서 점점 생, 욕, 대, 근록, 제왕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달라진다는 얘기죠. 음과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양간과 음간의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적이다. 양간은 순행하고 음간은 역행하더라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 순서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토는 동법이라서 화토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와 정화와 양화와 무토는 양이 그러니까 요 해수 자리가 절지예요. 그 다음 정화와 기토는 여기 자수 요 자리가 절지예요. 요 절이란 게. 요 화토의 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와 무토는 똑같아요. 그러면 절, 태, 양, 생 이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의 병화일간자나 무토일간자는 절태양생록백근록 원래 이제 을사년이니까 근록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자기 독립적이고 뭔가를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하기 독립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런 제왕 이런 환경을 맞게 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야들은 정화와 기토는 역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쉽게 반대 방향으로 절, 태, 양, 생, 욕, 대, 근록, 제왕. 음의 것에서는 이 자리가 오늘 제왕적 자리다 이 말입니다. 아주 내가 낸데라는 거죠. 아주 정화와 기토 일간자는 원래 상당히 이 주체성이 굉장히 내가 낸데 고집이 상당히 좀 세지고 그죠? 그런 환경을 맞게 된다. 그러나 신사를 또 볼게요. 신사는 어떻습니까? 제왕이면 장성살이다. 이 장성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장성살. 그 제왕 장성살. 아까 근록은 여섯 근록이죠. 절태 양생 녹대 근록. 근록은 뭡니까? 망신살. 제왕은 장성살. 제왕은 작년에 망신살 들었고 맞나? 아니죠. 이쪽이니까 아니네. 음의 것은 절태 양생 욕대 근록 왕쇠. 원래 작년에 이제 쇠해졌다가 오히려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거든. 망신살. 근록의 망신살을 하면 뭡니까? 제왕의 장성살은 에헴 내가 낸대라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만한장에 올라탔다는 건데 그만큼 뭐 입신양명하고 이제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이 근록의 망신살이라는 거는 아주 내가 낸대 하다가 내가 낸대 하면서 이 사회에 역마죠. 내가 낸다 하면서 많이 활동하다가 잡충수에 걸려서 망신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좀 자제하거라라는 거거든요. 자제하거라. 그런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12운성과 12신사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이 금의 에너지가 가장 이제 수렴하려고 하잖아. 뭔가를 이 결정체를 만들어 수렴하려고 하는데 새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 속에서는 가장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양금과 양은 인목에서 신금은 은목에 묘목에서 절지가 되는 거죠. 그저 양은 시계 방향으로 절태 양생 육대 근황 세명사묘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경금일간은 원래 절태양생 경금일간 생 그러면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시작함을 말하죠. 뭔가를 만들어내다. 절대양생 지살 움직임 이동 역마
이런 거였는데, 그 경금일간은 원래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이리저리 이동도 하고 이거예요. 그다음에 묘는 신금일간은 절대 양생 욕대 건왕 쇠병사 이로 이제 있어서 이제 없어지는 기운이 그죠? 사. 근데 신금일간은 여기서 어떠다 뭔가를 에너지적인 것을 써라라는 거 그죠? 내 몸을 막 육체적으로 이동을 하고 이래 하지 말고 지살에 아까 어디 갔노 이거 생 지살 이동을 말하거든요. 이동 역마와 같은 이 보통 대리 역마는 크게 이동하고 지살은 적게 이동한다 이라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많은 임상이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살도 요즘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일간자들은 화에서 에너지가 가장 약하니까 임수는 올해가 사화, 올해가 절지가 되고 그다음에 개수는 내년이 절지가 되는 거죠. 내년에. 근데 개수는 참 임수는 순행하니까 절대 내년 점점 더 양생 욕대 거당 세명 사묘로 넘어가지만 그죠? 그다음에 개수는 거꾸로 가잖아. 절대 올해가 이제 잉태 태제가 되죠. 그렇지만 원래 절대 양생 욕대 근록 제왕 수는 근록 제왕 다 지나온 거죠 지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정신적인 것으로 써라라는 거죠. 임수도 임수는 뭐죠? 절대양의 것으로 쓰고 절대양이란 뭐였습니까? 수의 어떤 구간이잖아. 그래 임수는 화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 나가는 거죠. 수는 화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죠. 또 화는 어떻습니까? 이 화는 수에 의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이런 12운성은 이런 오묘한 진짜로 이러한 어떤 그 자연의 어떤 변화함과 우리 인간의 한 생을 담아놓은 그가 우리 12개의 지지 자연현상과 잘 접목해놓은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 신살과 맞물려서 우리가 명리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요거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12운성의 이 순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장 제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 아까 여기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사람의 절지다. 이 10개의 일간을 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전체를 우리 인간들은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이 수라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라는 이 공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대양 12운성으로 절대양으로 갖다 붙여주면 수라는 에너지는 그냥 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방위는 북쪽이잖아. 북망산천에서 그죠? 거기서 뭔가가 에너지가 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가 와서 자에서 잉태하고 그래 자라는 거예요. 자묘형살은 임신 이런 걸 얘기해. 간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와 관계되어 있다면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 잉태하고 그 축은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주기 위한 어떤 토의 것이죠. 만들어내주기 위한. 그래서 사람이 어디 태어나노? 여기죠. 이는 왜 인에 태어납니까? 이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밤 12시에 자정의 시간이 지나서 새벽과 여기서 이는 그래 축에서는 소축자를 썼는데 축은 뭡니까? 가축들이 깨어나고 짐승들이 깨어나고 사람이 깨어나는 새벽 시간 3시 반부터 사람들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하고 활동을 하는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서 준비하고 활동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 시간은 항상 사람이고 가축이고 모든 동물이고 시작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태어나다 눈으로 났다 보여지다 이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개념 여기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이 원리 속에서 여기서 태어나고 점점 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
점점 자라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이란 것이 사람이 딱 태어나면서 생육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생육대, 건왕, 세병사모 가지만은 야의 기본 성장, 운동의 성장성은 인에 머물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미 왕성해지기 하면 제대로 살아보기 위함으로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정해놓고 어떻게 간다? 생육관대로 가는 거죠. 이 운동성을 정해놓고 여기에 가는 방향성을 설정해놓고 과정에 가는 거죠. 과정에. 이렇게 가면 또 어디로 점점 세병사묘 어디로 간다? 여기에서 운동성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왔다 가는 요 원래 요걸 12개를 딱 요렇게. 그래서 지지의 것들은 요게 삼합이잖아요. 요 운동성으로 이 지지의 글자들은 우리가 명리적으로는 요렇게 분석을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왔다 가는 것은 태어나면은 이미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후배들을 양성으로 물러주고, 나는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고 후배들 양성하고 제자들 기르고 이래 하면서 내가 정신적인 것을, 몸은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고 표현했지만 몸을 쓰지 않고 점점 더 정신적인 것을 쓰고, 여기는 뭡니까? 병들고 내 새로운 정신세계에서 그죠? 쓰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거예요. 사람이 몸을 쓰고, 그 양의 운동성이죠. 또 음의 운동성은 정신을 쓰고 이거예요. 몸을 익히고. 이러니까 또 가는 과정에서 생지들이 또 있잖아. 원래 사회생지는 이거잖아요. 사회생지는 임수한테는 절제가 되고 개수한테는 절퇴제가 되고, 사라는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리 속에서 사는 또 하나의 생지죠. 어디로 가는 생지냐? 사유, 축의 운동성으로 가죠. 사유, 축의 운동성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 금의 생지죠. 금은 아까 여기 있었잖아. 절퇴양생, 경금의 생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금금의 제왕이 되는 거잖아요. 제왕 쪽으로 살다가 여기 양에서 금의 운동성은 마무리하고, 금의 운동성의 마무리란 뭡니까? 이 정신적 세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뭔가를 또 운동성, 자꾸 또 가는 과정에서 신금에 머무르면, 신금은 또 항상 생지에서 머무르면은 또 다른 뭔가에 의해서 운동성이 바뀌어지잖아요. 혼합된 거죠.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가 만약에 내가 인에 의해서, 내가 인이라는 글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인의 운동성을 하고 있는데, 그죠? 하고 있는데 4년이 오니까 운동을 또 의해야 돼. 나는 인오술의 운동성에서 걸록에 걸려 있는데, 걸록 제왕으로 가는데, 걸록에서 뭡니까? 이 걸록에서 망신살이 있나? 자칫하면 왜? 내가 운동성을 또 바꿔야 되는데, 내가 현재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곧 제왕적 환경이 오는데 난 또 뭔가를 끄떡거리고 만들고 있어요. 또 새로운 뭔가를 시작함이잖아요. 그 새로운 뭔가는 금의 운동성이죠. 요래해서 망신살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 하는 짓이나 잘해라 이거잖아요. 여기 다 왔으니까 결과를 보고 좀 이따가 보고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여기서 걸치는데 또 다른 걸 걸치잖아. 그때 주의하라는 얘기죠. 요게 우리가 한생 살아, 요거만 잘 분석을 해보고, 요걸 잘 우리가 글자마다 또는 우리 12운성, 12신사를 접목하고, 그죠? 또, 여기서 우리 뭐 충살, 형살, 제가 조금 형살을 요번에 갖다 붙였는데, 이런 걸 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쯤은, 원래쯤은 나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 적극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는 게 나을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원래는 뭐 좀 내 하던 거대로만 좀 조신히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축소해서 활동보다는 내 내실을 다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리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알고 이게 가장 기본 틀이거든요. 가장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이걸 조금만 우리가 더 이해하시면 폭넓게 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이거 지장간까지 또 다 합니다. 지장간까지 여기서 이해하시면은 지장간도 이거 다 관계 있거든요. 지장간은 그런 관계 있으니 그 조금 요 공부를 참 요래 하시면 참 재밌습니다. 해보시면요. 심오하죠, 사실은. 망신살 걸리면 망신살이면 뭐 새로운 거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하라는 얘기지. 주의를 하라. 너무 널뛰다가 자충수 걸리고 망신될 수 있다. 이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주의하라 이런 얘기. 목욕탕 갔다 오면 돼요. 예? 목욕탕 갔다 오면 된다고. 그렇다고? 미리 당하고 오면 돼요. 그것도 이야기 되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뭐 실제 뭐 급살, 제살, 천살, 지살은 움직임이고 또 연살, 뭐 이 도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월살, 망신살, 장반 요 말고는 요거 뭐 연마살도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이동한다기 때문에 그게 뭐 이동해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육해살 걸리고 화개살 뭐 실질적으로 어느 게 다 따지고 보면 요거 확실히 좋은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다 안 좋은 거거든. 그 위에 살으란 말이고. 그 매사 그럼 위에 늘 뭐 긴장해야 살아야 되는 거지. 하여튼 그죠. 하여튼 오늘 12 운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대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도 했었는데 마침 오늘 내가 올 때도 오늘 12 운성과 지사를 어떻게 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내가 왔거든요. 우리가 우리 손 선생님 딱 질문하시잖아.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러면 계속 이게 손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늦잖아요.